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멘탈이 강한 사람의 의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한창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10대, 20대 금메달리스트의 인터뷰를 보면서 10대, 20대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들으면서 반성과 그리고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주어진 진짜 몇 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올림픽에서 이런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꾸준한 노력과 그리고 큰 무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꾸준한 노력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 이런 것이 아니라 의외로 올림픽에서 결과를 낸 사람들의 인터뷰를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의외로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이런 멘탈이었기에 금메달이라는 큰 성과를, 결과를 낼 수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 의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라이벌,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 비판을 해주는 사람. 첫 번째, 라이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라이벌이 있으신가요? 또 라이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요? 멘탈이 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라이벌에게서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보통 라이벌이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올림픽이라면 항상 은메달, 아니면 세계 선수권이라면 항상 2위, 정상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은 항상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1등이 될 수 없다. 같은 팀에 라이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포지션에 나보다 뛰어난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경기에 나갈 수가 없다. 그 선수만 없다면 나는 경기에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같은 팀에도 라이벌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그런 라이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보통은 그 라이벌을 끌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상을 당했으면 좋겠다. 슬럼프에 빠져서 경기에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 선수를 채택을 한 감독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리고 불평, 불만을 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한우 선수가 올림픽 대표 선발에 뽑히기 위해서 라이벌 선수 음료수에 약을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벌 선수는 약물 검사에 걸려서 박탈당했죠. 선수로 뽑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이 선수가 자신이 원해서 약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음료수에 약을 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라이벌 선수의 음료수에 약을 탄 그 선수가 발각되어서 자격을 박탈당했죠. 스케이트 선수도 이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미국의 선수죠. 자기 라이벌 되는 그 선수를 친구를 시켜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라이벌 선수는 경기에 나올 수가 없었죠. 하지만 친구를 시켜서 폭행을 가한 그 선수는 결국에는 자기가 한 짓이 들통이 나서 그 선수 또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라이벌이 있으면 그 라이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라이벌이 있기에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라이벌로부터 배우는 자세, 배우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저 사람만 없으면,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어디로, 먼 데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나를 꾸중하는 사람, 주의를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꾸중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주의를 듣는 것도
쉽진 않지만 주의를 하는 것, 꾸중을 하는 것도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당했을 때, 꾸중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거라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지, 나를 싫어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거리를 둔다거나 마음의 벽을 쌓는다거나 또 잘못을 지적했을 때 반발하거나 그리고 뚱한 표정을 짓거나 삐지거나 그 뒤에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말을 했을 때 나에게 오는 이득보다 내가 잃어야 하는 손해가 더 많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명예욕이 있습니다. 남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싶은, 보이고 싶은 이런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된 점, 고치면 좋은 점, 단점, 이런 것들이 보여도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죠. 내가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은 저 사람이 한 그런 행위의 결과를 저 사람이 받으니까 저 사람이 웃음거리가 되고 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뿐이니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괜히 말했다가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 그냥 그 사람이 웃음거리가 되게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된 점, 단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 점만 고친다면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버리죠. 하지만 그 말을 했을 때 멘탈이 강한 사람은 그 지적을 자신의 단점을 말해준 사람을 감사하게 여기고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 지적한 사람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반대로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참 이 잘못을 말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잘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주의를 주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주의를 듣는 사람보다 주의를 하는 사람, 꾸중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훨씬 더 괴로울지 모릅니다. 주의를 주는 것은 괴롭고 주의를 듣는 것은 통쾌하다. 웃으며 철직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태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를 주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의를 줬을 때, 꾸중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너무나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말하기 쉽지 않은 주의를 들었을 때, 그 주의를 듣고, 꾸중을 듣고, 그 부분을, 그 단점을 고치면 됩니다. 그 부분을 고치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성장을 할 수가 있죠. 주의를 듣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통쾌하다. 웃으며 채찍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그 부분만 고치면 진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은 내가 미워서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가르쳐 주는 지적해 주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미워해서는 때리지 않는다. 대나무에 쌓인 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대나무는 아니지만 대나무 이파리가 있죠. 그렇게 붉은 굵직한 큰 잎은 아닙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서는 눈이 잎사귀에 쌓입니다. 그러면 이 잎사귀가 눈의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진짜 꺾이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대로 두면 이 가지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꺾여버립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잎사귀에 쌓인 눈을 털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되살아나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때리죠. 나무를 때린다거나 가지를 칩니다. 치거나 때리거나 하는 그것만 보면, 아,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싫어해서 때리는 거구나, 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대로 두면 꺾여버리기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눈을 치워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눈을 치워주는 것이죠. 나를 벌하거나 지적을 하는 사람은, 주의를 주는 사람은 나를 성장으로 이끄는 감사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멀리 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거나, 나를 인정하거나,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죠. 반대로 나를 비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멀리하고 싶습니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어떤 사람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존재죠. 튀어나온 것도 있고 움푹 패인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은 내 단점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결점을 지적하는 사람이죠. 비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비판을 하는 사람은 내가 고쳐야 하는 단점, 결점을 지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뒤부터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많이 익숙해졌지만 시작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렸죠. 댓글 중에는 응원하거나 아니면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댓글뿐만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비판을 하는 사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는 이 점은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구나.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모든 비판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 점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혀 보지도 듣지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안면식도 없는 사람에게서 받는 그런 비판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 말이 맞다면, 나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니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은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고치려고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을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들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을 때 삐진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뚱해 있다거나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죠.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주의를 해주는 사람, 비판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결점, 단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토 불교를 일본에 널리 퍼뜨린 분 중에 한 분이 렌요상인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분이었지만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보통 내 앞에서는 악담을 하지 않는다. 악담을 하지 못하겠죠. 뒤에서 하는 것이 악담이고 뒷담하다. 뒤에서 하는 악담이고 뒷담하지만 그 뒤에서 한 말은 반드시 돌고 돌아서 본인에게 그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그걸 듣고 화를 냅니다. 왜 뒤에서 말하냐고. 할 말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내 앞에서 말하라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이 렌요상이라는 분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면전에서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뒷담화라도 나에 대해서 말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뒷담화가 돌고 돌고 돌아서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더라 저랬더라 뭐 이런 일이 있었더라는 말은 꼭 그 사람한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돌고 돌아
내 귀에 들어왔을 때, 아, 내 단점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내 앞에서 말하기가 힘들다면 내 뒤에서라도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걸 듣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승, 명승이라는 위치까지 올라가서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진 않죠. 우리는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은 좋아하고 따르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만 나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내 앞에서 말하기 힘들다면 말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만 멘탈이 강한 사람은 나를 비판해주는 사람도 나를 성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멘탈이 강한 사람은 무한한 향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라이벌을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을 멀리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또 비판으로 대갚아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 불평과 불만으로 분노하는가,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정말 그 결과가, 그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 의외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떠올리면서 실천에 조금이라도 옮겼으면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